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액바가 4% 정도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 뭐 시젠도 좀 움직였고, 뭐 수젠텍도 좀 움직였고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조금씩 다 움직인 것 같아요. 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뭐 필로도 오늘 쐈죠. 필로도 오늘 쐈고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나쁘지가 않은데 특히나 실적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제 시젠이나 지금 액세스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액세스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6개 업체에 일단 선정되면 이건 엄청난 파급력이 생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이든 효과를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결정나는 이 관련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액세스바이오가 홈키트 FDA EUA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상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 뭐 물론 지금 업데이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때까지는 아니고, 이게 작년 12월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FDA 3관왕이잖아요. 3관왕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이 세 개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꼬르 뭐냐면은 기술력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생산 설비 증가에 따른 이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긴코 1000만 킷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뭐 5번째 엑스프라이즈 관련된 부분들 지금 최종적으로 가고 있죠. 요거에다 플러스 이제 뭐 6번째 하면 수주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할 만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선정이 되면 이거는 진짜 상한가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진단키트를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은, 진단키트를 투자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이렇게 뭐 경쟁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면서 지금 진단주들이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단주는 끝났어. 진단주는 앞으로도 실적이 안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부술 수가 있는 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성이거든요. 어떤 지속성이냐면 실적의 지속성이에요. 실적의 지속성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가 결국에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업황도 이 지속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건데, 지금 뭐 변이라든지 확진자 수로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까지 크게 막 변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변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4차 대유행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속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주식이 맞지만 이 병은 어쨌든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사실 인류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인류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너네 이제 그만 올라라, 너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코로나19가 벌써 진행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쳐있기도 하죠. 그런 심리들도 아무래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급으로 안 가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쪽에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걸러 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희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냉정하게 정말 이 기업의 실적만 그리고 코로나가 안 좋다라는 그 업황만으로 사실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진단 섹터가 조금은 못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움직인다라는 거죠. 필로시스처럼. 근데 우리가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 4분기랑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이미 수주만으로도 계산을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을 때 이 회사가 가져야 되는 시가총액에 대한 그런 가치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홈키트 결과적으로는 홈키트 시장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들도 홈키트 뭐 2,500억 원 뭐 일단은 뭐 구매를 했다 이런 액바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홈키트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FDA EUA를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는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항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치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것도 미국 기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항원 FDA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FDA 승인을 받은 거, C 인증을 받은 거,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증을 받은 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면은 누가 그런 거를 하겠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FDA를 받아야지 미국 쪽의 판매가 이제 제대로 좀 더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조금하게는 나갈 수가 있겠죠. 제품이 조금씩은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FDA를 받게 되면은 그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항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FDA를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업이 많아지니까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FDA를 받았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긴코에서 이제 자금을 수여를 하면서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백신을 맞을지 그 다음 치료제를 맞을지 게다가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재감염 내가 다 치료가 된 사람도 재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나 백신이 뭐 3개월이 가는지 지금 6개월이 가는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백신을 맞을 때도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쵸? 검사를 받아야겠죠. 이게 내가 지금 백신 효과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본다라면은 앞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벌써 188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수주를 받은 걸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연간으로 한번 봐보자고. 거기다 1000만 킷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엑세스바이오가 앞으로 11개월 동안 전혀 수주를 내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시즌이 분기 매출이 한 2800, 270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가 2분기만 나왔다고 쳤을 때 5400이죠. 근데 지금 1800이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6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에 난 거를 3분기에 나눠서 한두 번만 되더라도 한 번만 되더라도 한두 번만 되더라도 굉장히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 심지어 지금 시즌의 시총도 저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랑 계산을 했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넣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스프라이즈 지금 최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볼 때도 엑스프라이즈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상용화나 이런 기대감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남은 건 수주죠. 이제 얼마나 수주가 더 많이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엑세스 바이오 본사는 이제 미국에 좀 치중을 하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860억 원짜리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아시아 지역도 이런 가격 경쟁은 심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지역이 미국 쪽으로만 치중이 되는 거는 아니고 물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긴 하죠. 근데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자회사가 결국엔 다른 데도 다른 지역도 노리는데 그 모든 실적은 뭐에 포함이 된다? 액바 실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추가적인 수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넷마블과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21선을 짓밟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양봉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 물론 거래량은 아직 적어요. 거래량은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그래도 전거래일보다는 늘었죠. 전거래일보다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그 가격 라인까지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만큼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이제 2만원 21,000원 라인 정도까지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좀 선을 이제 좀 그거 보면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라인들이 21,000원 라인 부분들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 라인 들어오게 되면 이제 2만 한 3,4,000원 정도까지 상방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려야 될 라인은 뭐 27,000원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만원 라인 그 다음에 이제 3만 3,4천원 라인 이렇게 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1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지지 라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19,5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19,500원부터 21,000원 라인까지의 그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000원 라인이 좀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시세가 좀씩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점 라인에서 이제 한번 라인 올라오고 그 윗라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19,500원, 21,000원 라인 좀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시기가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들 그리고 추가 수주들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전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좀 눌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 라인에 아직까지는 좀 물려있는 물량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중요한 라인들 잘 이탈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물론 위지역처럼 한번 위직 스튜디오처럼 한번 처음에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5일 이평선 따라가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승을 못하면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 나오다가 또 거래량 붙으면 상승했다가 또 줄었다가 이런 게 좀 반복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거래량 늘면서 흐름 나쁘지가 않았고요. 또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 나와서 조금 답답하셨을 텐데 조금씩 입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평선의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거래일부터 이제 양봉만 나와주면 5일 이평선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평선이 양봉이 나오고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늘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는지 양봉 캔들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